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사지 풍수입니다. 자, 풍수적으로 구운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인데 갑진년부터 시작을 해서 2043년 개해년까지 20년 동안이 풍수의 구운 시대입니다. 여기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 사진이 있는데 풍수 구운 시대는 이렇게 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과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쪽 분야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풍수 고운 시대에 어떠한 산업 분야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연구를 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구운 시대의 남북 통일을 예언한 것들이 많은데 통일이 과연 될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좀 더 거시적으로 크게 넓고 길게 보면서 통일이 과연 될 것인지, 또 통일을 예언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통일이 된다면 어떠한 우리한테 이득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구운의 의미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대다수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압니다. 아는데 아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구운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키워드 이런 걸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풍수는 기운이 20년마다 바뀌고 9번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80년마다 큰 틀에서 한 번씩 바뀌고요. 그리고 이 9번째 운을 구운이라고 하고 불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번째는 있느냐? 없습니다. 10번째는 없고 다시 일운부터 시작이 되고요. 일운은 수의 기운이고 북쪽의 기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운 시대에는 특징은 화, 불 이런 쪽과 연관성 있는 산업이나 그쪽 분야가 구운 시대 굉장히 각광을 받고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 정신문화 아니면 사주, 역학, 풍수지리, 예술, 전기전자 분야 이런 건 다 불과 관계된 기운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인공지능, 유튜브, 전기차, 그리고 과거에는 또 주로 밀란도 발생을 했고 질병이나 기아도 또 구운 시대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백두산도 폭발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느냐? 그건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산업 쪽에는 원자력 산업, 반도체,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K컬처, K푸드, K문화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한국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미지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레저, 스포츠 이런 쪽도 굉장히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런 게 다 구운 시대에 맞는 키워드이자 구운 시대에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운 시대에 1000년 전에 백두산이 가장 강력하게 폭발을 했는데 백두산이 분화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일본 지역 화산 폭발, 대지진 이런 것도 역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중국 역사로 보더라도 중국 자체의 역사가 구운 시대에는 부침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의 가능성, 실제로 또 전쟁을 예언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남쪽 제주도 앞바다 쪽에 칠거항구라고 있는데 거기가 개발이 되고 우리나라가 자원 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언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남북 통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은 시대는 통일의 시대로 접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 반열에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거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외국에서 유명한 뭐 컨설팅 회사라든지 컨설팅 뭐 아니면 어떤 언론사 또 유명한 뭐 경제학 박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예언을 했었고요. 또 중국의 고대 그 허운선사라고 해서 유명한 스님 선사라고 하는데 뭐 스님이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도 있고 또 인도 쪽에서 아니면 유럽 쪽의 예언가들이 한반도의 통일도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구운 시대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구운이니 이룬이니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일단 이제 구궁도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좀 알기는 어렵고요. 여기 보면 이 8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사방팔방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요. 또 그 사이에 또 4개의 간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위에 북동쪽, 남동쪽, 북서쪽, 남서쪽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사방팔방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구운 시대는 이 위쪽에 보면 남쪽으로 한자가 써 있고 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역에 보면 우리가 주역의 8개로 봤을 때 이게 리쾌입니다. 그래서 태극기에 건곤감리가 있는데 이 주역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시는 분은 뭐 여기서 주역도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금방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만 태극기에 건곤감리가 있는데 이 역시 태극기도 이 주역이 8개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가운데 태국 문양이 있고요. 여기 리방이라는 것은 풍수 구운 시대의 기운이다.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구자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기운이 있고 북쪽을 향해서 있다. 이게 구운 시대의 기운입니다. 여기 다시 보시면 남쪽에 리방, 구자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사방팔방이 앞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방팔방의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구운 시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운은 남쪽의 리방이고 역시 그 구운이라는 건 여기 숫자가 9개가 써 있는데 가운데가 5자를 중심으로 해서 각 그 숫자마다 20년 동안 운기가 도래하고 그로 인해서 20년마다 기운이 바뀐다. 이게 이제 풍수에서 말하는 구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적으로 이런 거는 뭐 여러분께서 알 필요는 없고 세상의 기운이 이렇게 바뀐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풍수라든지 아니면 구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여러 가지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면서 기운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한반도 주변에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보면 지금 화살표가 날아온 방향이 동북 쪽이에요. 우리나라 산맥 같은 경우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맥에서 지금 남서쪽으로 향해서 산맥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팔원시대, 간운시대에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기운이 왕성하는 시기인데 실제로 또 이 팔운시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간방 쪽에서 이 남서쪽 곤방 쪽으로 향해서 있는데 곤방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중국입니다. 근데 이 곤방이나 간방, 팔운과 곤방은 이운인데 역시 대척점에 있지만 이 구운시대의 토라고 하는데 토는 우리가 부동산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의 기운이 역시 중국 쪽을 향해서 있잖아요. 그럼 방향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역시 8원 시대에는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의 경제 성장에 무려 25%에서 30%까지 차지를 했었는데 이런 8원 시대의 기운이 이젠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운은 이런 기운하고 다르게 운의 흐름이 바뀌고 이제는 불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산업이 됐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역시 팔운과 구운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구운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남쪽에 이제 리방에서 북쪽은 간방이라고 하는데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향해서 기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남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심으로 남쪽이라든지 아니면 남쪽 화의 기운에 해당되는 그러한 기운들이 구운 시대를 장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 이쪽이 각광을 받고 그렇게 기운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남쪽 화의 기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북쪽에 보면 감인데 이게 이제 북쪽을 나타내고요. 수의 기운인데 일단 이룬 시대는 감방입니다. 그래서 이룬 시대 같은 경우는 북쪽이 이제 남쪽을 향해서 내려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룬 시대는 북한이 엄청나게 변화가 오고 또 남북 통일이 돼서 북쪽이 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풍수의 흐름이 그래요. 그런데 이 구운 시대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열기를 불어 넣어줘서 북쪽이 차가운 기운,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은 차가운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개방시키고 북쪽을 변화시키고 또 통일시대를 만들어서 북쪽 자체가 이룬 때는 완전하게 개방이 돼서 전체적으로 북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그런 운기, 기운이 이 풍수적인 기운에 따라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룬 시대는 북한 전체가 다 개발이 될 것이다. 그 전 단계로 구운 시대에 그럼 거의 통일이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갈라져 있는데 과연 언제 우리 남북 통일이 될까요? 이제 통일의 시기는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빠르면 10년에서 15년, 늦어도 구은 시대에 저는 통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룬 시대는 북쪽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전면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개혁 개방 아니면 통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북한 쪽의 기운이 이룬 시대에 오기 때문에 불과 20년 후에 북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 구은 시대에 그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통일이 되어야만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언제쯤 통일이 되고 정말 통일이 되면 어떠한 이득이 있을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분은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예언가이신 격암 남사고 선생입니다. 1509년에서 1571년까지 해서 살았는데 조선 명종 때부터 선조 때 학자입니다. 유학자고요. 이분은 천문지리, 역학, 점술 이런 쪽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자기가 언제 죽는지 이런 것까지 다 예언을 하고 마친 사람이고요. 맞춘 사람이고 이분이 또 임진왜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남쪽에서 백마탄 왜군 장수가 침공을 한다. 이것도 예언을 했는데 맞췄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그거 전쟁 났을 때 고니시 육기나가 그리고 소수행장이라고 하죠. 고니시 육기나가 가등첨정 가토 기유마사 이 두 사람의 장수가 초선을 침공했는데 가토 기유마사가 백마를 타고 참전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그것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 정도로 천문지리 역학에 능통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한반도에 이제 분단을 예언을 했었고요. 또 분단 이후에 언제 통일이 된다. 이것을 또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격암유록 마룬론에 이제 예언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통합진연 하시 용사적구 희월야 백의 민족 생진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합진연 그러니까 갈라진 우리 민족이 언제 통합이 되느냐 하시 그러니까 언제냐 이거죠. 그리고 용사적구 희월 그럼 용의 해 뱀의 해 그리고 적구라는 것은 이제 붉은 개 달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붉은 달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주 명리학에서는 병술을 붉은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백의 민족,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해이다. 그래서 이때 통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의 민족이 살아나는 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사는 무엇이냐면 진사년을 뜻합니다. 그 진이라는 것은 갑진년, 24년이 갑진년이고 25년이 을사년이잖아요.
그리고 적구는 병수월. 그래서 음력으로는 9월달, 양력으로는 대체로 10월을 뜻합니다. 근데 이 진사년이 2000년 경진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년이 을사년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과 2025년 이 을사년이 뱀의 해인데 이 병술, 그러니까 붉은 개에 월이 들어간 거는 2025년 9월 30일이에요. 그러면 25년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갈라진 우리 민족이 통일이 된다. 이분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또 어떻게 갈라졌는지 그런 38선이 그어지고 거기에 판문점이 생기고 이런 것도 예언을 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분이 예언한 시기가 원래는 2000년인데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다시 2025년 음력으로 9월 30일 통일이 된다 했는데 일단 과연 이분 말대로 정말 통일이 될지. 그런데 저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통일의 시기를 잡는 게 김정은이 문제가 생기는 게 2030년, 31년, 32년 이때고요. 앞으로 한 8년. 그리고 제가 통일이 된다는 것은 저는 한 2030년대 중반 그때를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교감 남사고 선생이 25년 9월 달에 그러니까 양력으로 10월 달에 10월 말쯤에 통일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남북 통일이 되면 뭐 좋은 것만 있냐? 단점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데 일단 남북 통일이 됐을 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단점보다는 일단 오늘은 장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옳다 그르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좀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일단 좋은 장점이 많은데 그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전쟁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이 사실은 1945년 이제 해방이 된 다음에 사실 어쩔 수 없이 뭐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6.25 전쟁까지 치르고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남북이 이산가족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쨌든 그 북한의 행태를 보면 굉장히 불안한 점도 많고 또 핵무기 이런 거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북한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또 어떤 공포라든지 전쟁에 대한 그 우려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전쟁이 일단 벗어나고 없어진다. 정말 엄청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막대한 지하 자원을 개발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 우리 대한민국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하 자원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뭐 7천조에서 8천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양 인근 남포 앞바다 쪽에는 또 원유, 석유까지 지금 매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물경 뭐 1경 뭐 5천주에서 많게는 뭐 2경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거의 뭐 1경에 가까운 지하자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개발을 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남북 통일이 되면 한꺼번에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부분인데 통일이 되면 저출산도 막을 수 있고 또 남북 간 합치면 거의 7,500만 명에서 8천만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감소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쪽의 인구들이 최소한 400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 남한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 경기도 상당히 집도 이제 부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친구들이 의무 복무제 때문에 사실 군대를 이제 뭐 18개월, 저희 때는 30개월을 했는데 18개월을 지금 간다. 그러면 1년 6개월을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기를 낭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물론 경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해서 일단 모병제로 전환을 해서 젊은이들의 그런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굉장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외국에서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가 신인도도 그렇고요.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이미지가 좀 깎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겠죠. 그럼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당연히 엄청나게 경제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동북 삼성, 중국이죠. 랴오닝, 지린, 해룽장 이렇게 삼성이 일단 원래는 우리 민족하고 굉장히 섞여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경제권이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하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또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내몽고, 몽골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면 거대 경제 시장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이게 결국 신성장 동력이 토대가 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탑 5, 저는 사실 넘버 3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탑 5 안에는 무조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오늘 단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에서부터 기타 갈등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지금 빼고 일단 그런 게 조금 있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의 시대가 올 것이고 또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장점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막대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앞으로 풍수 구은 시대가 도래했고 통일 시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